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전세계 축구의 역사는 수많은 전설들과 함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또한 그 역사의 한 축에는 차범근이란 이름 역시 그들과 함께 환하게 빛나고 있죠. 이러한 선수가 어떻게 축구 변방이었던 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오늘은 바로 그 전설의 시작과 끝, 아시아의 축구 황제 차범근을 추적해보겠습니다. 1953년 5월 22일 경기도 화성군 송산리에서 태어난 차범근은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운동신경을 자랑하며 다양한 종목에서 동네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중 특히 축구에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중학교 2학년 시절 경신중으로 전학하여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다른 재능으로 또래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활약과 성장세를 보이던 차범근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대통령 금배 고교축구대회 득점왕을 시작으로 MBC 고교축구대회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하며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듬해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청소년대회의 첫 청소년 국가대표팀으로 발탁됩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다음 해인 72년까지 2회 연속 이스라엘과 결승에서 만나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특히 당시 고려대에 갓 입학하여 1학년 신분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던 차범근은 대회 직후 곧바로 아시안컵 성인 국가대표팀의 최연소로 깜짝 발탁됩니다. 그렇게 태국에서 열린 아시안컵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가지게 되었고, 한 달 후인 6월 2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이끄는 산토스 클럽과 국가대표팀 간의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명승부로 회자되는 이 경기에서 대표팀은 2대3으로 패하긴 했지만 차범근은 2회택과 한 골씩을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는 최정민, 이회택, 차범근으로 이어지게 될 한국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알리는 순간이었죠. 곧이어 펼쳐진 메르데카컵 대회 말레이시아와의 결승전에서 4명을 제치고 결승골을 장렬시키며 한국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차범근은 그의 신인 체육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또한 이듬해 펼쳐진 서독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연장 결승골을 터뜨리며 전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고, 킹스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그의 대한축구협회 최우선상을 수상합니다. 당시 대표팀은 김진국, 차범근 좌우 날개의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를 거인 김재한이 헤딩슛으로 성공시키는 공격 전술이었고, 아이들은 동요로 이를 개사하여 불렀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부과했죠.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고려대와 대표팀을 오가며 에이스로 활약을 이어나가던 차범근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탁은행에 입단하였고, 또한 그해 5월엔 오은미 씨와의 약혼 내용이 대서특필되는데, 이는 당시 연예부 기자였던 방송인 이상벽 씨가 잡아낸 특종이었죠. 곧이어 9월에 열린 박스컵 말레이시아전에서 1대4로 뒤지고 있던 상황, 종료 6분을 남기고 차범근은 혼자 3골을 몰아치며 무승부의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한국 축구 역사의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4경기 연속골을 포함한 7경기 7골로 대회 3연패를 이끈 차범근은 이틀 뒤 참모 총장까지 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공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 후 한 달 만에 무명의 공군팀을 대통령배 전국 축구대회 준우승으로 이끌기도 하며, 동시에 꾸준하게 대표팀 경기들에 나서 활약을 이어나가는데, 78년 9월에 펼쳐진 박스컵에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함께 경기를 치룬 프랑크푸르트 팀의 슐텍 코치가 차범근의 플레이에 매료되어 박동희 축구협회 국제부장을 통해 이적 제안을 한 것이었죠. 당시 서독은 세계 최고의 리그였고, 일본의 오쿠데라가 쾰른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군에서 약속한 제대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이 그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반대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특별 휴가를 받아 서독으로 날아가게 된 차범근은 12월 26일 놀랍게도 오전 10시부터 30분간만 진행된 공개훈련을 지켜본 다름슈타트 측으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게 됩니다. 차범근은 아직 공군 소속이었지만 다음 달이면 제대를 하기 때문에 계약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죠. 곧바로 6개월짜리 가계약을 맺고 4일 뒤에 펼쳐진 보움과의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른 차범근은 이 경기에서 무려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 엄청난 데뷔전에 다른 팀들 역시 곧 가계약이 끝나는 차범근을 잡기 위해 경쟁하였고, 반면 차범근은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1월 5일 잠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복무 단축을 약속했던 공군 측이 말을 바꾸며 다시 부대에 복귀하여 남은 5개월의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데스리가 한 경기만을 뛰고 하루아침에 다시 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그는 앞서 협회에서 발급한 이적 허가 증명서에 의해 공군팀에서도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남은 기간 동안 훈련에만 매진해야 했죠. 이미 한 차례 차원이 다른 서독 축구를 경험한 그는 더욱 강도 높은 훈련으로 남은 군 생활을 채우며 5월 31일 드디어 만기 제대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와 동시에 분데스리가 18개 팀 중 무려 7개 팀이 차범근 스카우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서독 진출을 도왔던 박동희 교수는 이번에도 역시 그를 돕기 위해 한 달 국제 전화비가 40만 원씩 나오기도 했죠. 국제전화 비싼 줄 알았지? 아니야! 드디어 6월 17일 고연전 오비올스타전에 나서 팬들과 고별 인사를 나눈 차범근은 22일 서독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착 후 테스트 경기에서의 맹활약을 통해 팀 관계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범근은 고심 끝에 가장 처음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서독 진출을 도왔던 슐텍 코치를 따라 프랑크푸르트와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또한 당시 만 26세의 나이에 7년간 133경기 A매치의 기록으로 한국 선수 최초이자 세계 최연소 센츄리 클럽 가입 기록을 갖고 있던 차범근은 분데스리가 이적과 동시에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게 되죠. 그렇게 8월 11일 등번호 11번을 달고 출전한 차범근은 도르트문트와의 데뷔전부터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하며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첫 시즌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 중고 신인은 차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놀랍게도 리그 3경기 연속골과 함께 UEFA컵 결승전에서의 결정적인 크로스로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고 시즌 총 15골을 넣으며 공격수 부문 평점 3위를 기록, 시즌 베스트 11에도 선정되어 서독 전역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또한 올해의 외국인 선수 1위에 선정되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올스타에도 선발되어 차붐의 이름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주로 페널티 지역에서만 움직였던 당시의 유럽 최전방 스트라이커들과는 달리 윙포워드 출신이었던 차범근은 측면 혹은 미드필더 진영까지 내려와 이타적인 연계 능력과 빠른 돌파에 이은 크로스로 경기 운영의 폭을 넓혀주었고 엄청난 슈팅 파워와 득점 높은 헤딩 능력은 당시 팬들에겐 센세이션 그 자체였죠. 한 일화로 당시 UEFA컵에서 에버딘을 이끌고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패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종횡무진 활약한 차범근에게 경기 후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시즌 만에 세계적인 거물로 우뚝 선 차범근은 80년 6월 후속팀 프랑크푸르트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4차례의 친선전을 가지며 잠시 금의 환영을 하였고 7월에는 경남 차두리가 태어납니다. 야, 차두리! 그러나 이어진 8월 23일 레버쿠젠과의 리그 경기에서 베스토프에게 무릎으로 등을 찍히는 잔인한 파울을 당하며 요축뼈가 부러지는 부상으로 축구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이에 구단 차원에서 해당 선수를 고소하려 했지만 차범근의 만류와 용서로 사건이 일단락되었고 이러한 일화를 통해 그는 독일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더불어 한국인에 대한 인식까지 좋아져 교민들 역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덕분에 그의 올해의 페어플레이어상을 수상하였고 이번 후 35일 만에 리그에 복귀하여 DFB 포칼 우승을 이끄는 등 80-81 시즌 총 16골로 활약을 이어나갑니다. 다음 시즌 역시 두 자릿수대 득점을 기록하였고 당시 팀 내 유망주였던 20살의 어린 공격수와 만나게 되는데 그 선수가 바로 현 독일 대표팀 감독인 요아임 웨브였죠. 다음 시즌도 마찬가지로 총 15골을 기록하며 4시즌간 58골이라는 유럽 전역에서 손꼽히는 공격수로 떠오르게 된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의 재정 악화로 인해 중하위권을 맴돌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레버쿠젠은 대대적인 투자로 구단의 비전을 제시했고 아시아 축구를 잘 알고 있던 크라머 감독과의 친분이 그의 이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적 첫날 차범근은 그의 축구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던 베스토프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 이후 둘은 가장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일화로 훗날 신의 손으로 국내 귀화한 당시 토르페도 모스크바 소속의 사리체프는 83년 레버쿠젠과의 친선 경기에서 차범근의 엄청난 스피드와 슈팅을 여러 차례 막으며 그 위상을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시즌 11위의 레버쿠젠은 차범근의 영입 이후 리그 7위로 뛰어올랐고 그 역시 시즌 총 12골과 다음 시즌 14골을 기록하며 꾸준하게 활약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때 32년 만에 월드컵 진출을 확정시킨 조국 대한민국에서 차범근의 월드컵 팀 발탁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사실상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한 차범근이었지만 그는 대표팀 합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김정남 감독은 차범근을 합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리그로 돌아와 85-86 시즌 차범근은 총 19골로 팀 내 최다골과 더불어 당시 레버쿠젠의 리그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이끌며 UEFA컵 진출을 성공시킵니다.
이 시즌 차범근의 기록은 오랜 기간 아시아 선수 유럽 4대 리그 최다골의 기록으로 16-17 시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21골을 기록하며 약 30년이 지난 후에야 깨지게 되죠. 곧이어 그해 6월 2일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첫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됩니다. 최강의 멤버 구성을 갖춘 대표팀이었지만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기에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죠. 그렇게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 최순호와 투톱을 이뤄 공격진을 이끌게 된 차범근은 이미 세계적인 선수였던 탓에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며 빈 공간을 창출하여 공격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는 매 경기마다 기본 2명의 마크맨을 달고 뛰어야 했기에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죠. 아쉽게도 대표팀은 1무 2패의 성적으로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이에 팬들은 많은 기대를 모았던 차범근에게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강팀들을 상대로 결코 물러서지 않는 투쟁심을 보여줬던 선수단 전체에 큰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가 훗날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월드컵 직전 부상이 있었지만 팬들의 기대로 인해 수술이 불가하여 대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수술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차범근은 130경기 56골의 기록으로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남겼고,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합니다. 리그로 돌아와 86-87 시즌 레버쿠젠은 좋은 성적을 이어나갔지만 30대 중반의 차범근은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며 시즌 총 9골을 기록했고, 다음 시즌부터는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또다시 UEFA컵에 참가하게 된 레버쿠젠은 놀랍게도 유럽 강팀들을 차례로 연파하며 대회 2번째 출전 만에 결승전까지 오르는 이변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에스파뇰의 홈에서 치룬 결승 1차전에서 3대0 패배를 당하며 큰 부담을 안고 2차전에 나서게 된 레버쿠젠은 별 소득 없이 전반을 마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곧바로 티타의 첫 번째 골과 베치의 두 번째 골이 연달아 터지며 서독 전역이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을 잡은 레버쿠젠이 경기 종료 9분을 남기고 얻은 프리킥 찬스. 분초의 킥이 골문 쪽으로 향한 바로 그때 높이 뛰어오른 차범근은 이를 헤딩골로 성공시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극적인 동점골로 두 팀은 연장전에 돌입하여 끝내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에스파뇰의 마지막 키커 로사다의 슈팅이 빗나가며 이브리그와 중하위권으로 오가던 레버쿠젠이 구단 84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대회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차범근에게는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두 번째 UEFA컵 우승이라는 대기록이었죠. 이 우승 덕분에 레버쿠젠은 지금의 3만석 규모의 경기장으로 탈바꿈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고, 이후 리그 중상위권의 성적과 더불어 유럽의 강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차범근은 다음 88-89 시즌을 끝으로 10시즌간 총 308경기 98득점, 당시 분데스리가 외국인 최다 출장 2위와 동시에 최다골 기록이라는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은퇴하게 됩니다. 또한 그 거친 10년간의 유럽 생활 중 받은 경고는 겨우 옐로카드 3장에 불과하였고, 곧바로 그의 키 커지는 차범근을 80년대 분데스리가 외국인 선수 1위에 선정하게 됩니다. 10년 후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으로부터 20세기 아시아 최고의 선수 1위와 20세기 최고의 선수 60위에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수상 기록들이 그가 왜 아시아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로 불리는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죠. 또한 최근에는 독일 대통령으로부터 독일 십자 공로훈장을 받는 등 그 전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축구팬들 사이에는 손차박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만을 두고 어떤 선수가 낫다는 식의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던 그 시절,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오로지 실력 하나로 아시아의 축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독보적이었던 차범근의 이 업적들을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많은 선수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며 우리의 축구는 점차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짧은 영상에서 모두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신화를 읽어낸 그 긴 전설의 시작과 끝, 바로 아시아의 축구 왕제 차범근의 이야기였습니다.